제9대 은평구의회가 오는 2일까지 사흘간 민선 8기 구정에 대한 첫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감사 담당관 소관 사업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공금 계좌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목동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재건축 전담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황희 의원은 최근 열린 국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정책 질의에서 1기 신도시보다 이전에 조성된 목동 아파트 14개 단지의 재건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벌쏘임 사고로 2명이 숨졌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성묘 등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벌쏘임 사고가 늘고 있는데요. 예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31일 은평구의회에서 열린 은평구청 담당관 소관 구정 업무보고에서 공금 계좌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은평구는 지난달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금 계좌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감사 결과 장기 미사용 공금 계좌 관리 부적정, 공금 계좌 환급금 반납 처리 부적정 등 7건의 조치 사항을 해당 부서에 통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황재원, 박세은 의원 등이 은평구청 감사 담당관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금 계좌 관리 부실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네, 있었는데도 못 찾아냈고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게 이제 나중에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자체를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뭐 6개월에 한 번이든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개발이 되어서 자체적으로 제9대 은평구의회는 상임위원회별로 민선 8기 구정에 대한 첫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업무 보고 둘째 날인 1일에는 교육문화국과 주민복지, 교통환경국의 현안 사업을, 2일에는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 도시건설국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받고 질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지난 29일 열린 국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재건축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상계동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는 1기 신도시 조성에 앞서 지난 1980년대에 만들어졌는데요. 이 중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4개 단지는 모두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넘어 건물 노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1기 신도시 이전에 조성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는 건물의 내진 설계가 반영되지 않아 구조 안정성이 취약한데요. 황희 의원은 이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재건축 역시 1기 신도시처럼 전담팀 구성, 마스터플랜 지정 등 장관이 직을 걸고 추진해야 할 만큼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 시 평가 배점 조정뿐만 아니라 인체 유해성과 화재 안전성 등 평가 항목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양천구가 오는 2일 양천사랑상품권 242억 원 규모를 추가 발행합니다.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70만 원이고 최대 200만 원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 구매는 서울페이 플러스, 티머니페이 앱 등을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보유한 상품권은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벌초 작업 등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벌쏘임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만 벌쏘임 사고로 2명이 사망했는데요. 네, 벌초나 성묘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은평소방서 구조대 노승환 소방교를 연결해서 벌쏘임 예방법과 벌에 쏘였을 때 대처법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1년 중에 벌에 쏘여서 진료를 받은 환자의 절반 이상은 8월과 9월에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그 벌들은 봄에 그 번식을 해가지고 여름쯤에 집을 넓히고 본격적으로 그 개체수를 늘려가지고 그 여름이 지난 8, 9월쯤 활발한 활동 시기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체수도 많고 그 활동이 활발한 8, 9월 정도에 벌쓰임 환자분 절반 이상이 이 시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출동도 더 많아지는 시기가 되고요.
네, 날이 선선해지는 가을에 야외 활동도 많아지는데요. 벌쏘임 사고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꿀을 먹고 사는 꿀벌은 꽃 주변에 많이 보이긴 하는데 그 육식성인 말벌은 주변에 쉽게 볼 수 있고 벌스임 또한 많은데요. 그 벌은 어두운 색일수록 공격성을 자극해가지고 야외 활동이나 산행 시에는 어두운 옷보다는 밝은 옷이 좋고요. 그리고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시고 향이 강한 화장품이나 향수의 사용 또한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벌은 먼저 공격하지 않기 때문에 근처에 벌을 발견하셔도 벌을 자극하지 마시고 조심히 현장을 이탈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만약 벌에 쏘였다면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네, 그 근처에 혹시 벌집이 있다면 그 30에서 50m 이상 그 자리에서 신속히 벗어나 주시고요. 얇고 단단한 것이 있다면 끝으로 벌침을 살살 제거해 주시면 좋고 쏘인 곳을 가지고 계신 물로 씻어주고 얼음이 있으시면 얼음으로 찜질을 해주시거나 벌레에 물렸을 때 바르는 연고가 있다면 발라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성 반응이 심해져가지고 호흡곤란,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인근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시거나 119에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은평소방서 구조대 노승환 소방교였습니다. 은평구가 오는 6일까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2022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의 미취업 은평 구민인데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청년 일자리로 기획해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선발된 청년은 지역 기업에서 9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서울의 새 자원회수 시설은 현 마포 자원회수시설 부지에 조성됩니다. 서울시는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최종 평가를 거쳐 현재 마포 자원회수시설 부지를 새로운 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영향 권역 내 주거 세대수가 없고 현재 폐기물 처리 시설로 지정돼 있다는 점 등을 높이 평가해 이같이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유지로서 토지 취득을 위한 비용 절차가 필요 없고 소강열을 지역 난방에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2035년까지 현 마포 시설을 철거한 뒤 새 자원회수시설 건립에 들어갈 계획인데요. 시설은 모두 지하화되고 지상 공간에는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곡물 가격이 대부분 올랐지만 유독 쌀값만 떨어져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네, 더구나 최근 쌀 소비량이 줄고 있지만 가격은 30년 전과 별반 다를 게 없어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한국인의 주식인 쌀. 1970년대 이전엔 생산량이 적어 쌀밥을 먹는 건 부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당시 80kg짜리 쌀 10섬이면 한 학기에 10만 원 정도였던 서울의 사립대 등록금을 냈을 정도입니다. 요즘은 그 쌀이 흔해서 이렇게 쌀의 가치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데요. 70년대 쌀이 귀한 시대에는 쌀 2솜이면 국립대학교 납부금을 낼 수 있을 정도였고, 이처럼 귀한 몸 대접을 받았던 쌀이 요즘은 푸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식문화가 점차 서양화되면서 쌀 소비량이 줄고 가격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떡 시키신 분들이 양이 점점 지금 줄어드는 추세예요. 떡 추세는 좀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쌀값 떨어지는 거 보면 아주 무섭게 떨어지잖아요. 지난해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7kg 정도입니다. 30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만 먹고 10년 전보다는 10kg 넘게 덜 먹고 있는 셈입니다. 반면 밀 소비량은 쌀 소비가 줄어드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역대 최고치인 35kg을 기록했을 정도입니다. 밀은 전체 소비량의 99%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최근 1년 새 톤당 가격이 최대 2배 넘게 올랐습니다. 밀가루 가격이 오른 만큼 라면이나 제과는 물론이고 덩달아 외식 물가도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산지쌀 값은 20kg 한 포대당 44,000원 정도로 1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2000년대 평균보단 7% 올랐고 1990년대와 비교하면 43% 증가했습니다. 1998년 당시 450원이었던 라면이 90%, 소주값이 150% 정도 오른 걸 감안하면 쌀값 상승폭은 미미합니다. 과거엔 쌀값이 일정한 목표에 미치지 못하면 세금으로 농민들의 소득을 보존해줬습니다. 그러다 과잉 생산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는 쌀 생산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2년 전에 도입했습니다. 공익형 직불제를 통해 쌀값 보장 대신 소농 보호를 택했고 초과 생산된 쌀은 수매한 뒤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한 겁니다. 문제는 시장 격리가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오히려 쌀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일관성 없는 농업 정책이 혼란을 주고 있는 만큼 지속 가능한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시장격리제도의 효과적인 활용인데요. 이 쌀값 안정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것보다는 제도의 운영에 좀 초점을 맞추다 보면 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나지 않았나 싶어서 해마다 인건비나 용농비는 오르고 있지만 값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쌀. 이제는 시장 격리마저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쌀 산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새롭게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